자, 아무 말이 없는 MOU다. 구속력이 있습니다. 재판이 됩니다. 아무 구속력 배제 조항이 없을 때는 그대로 구속력이 있다가 원칙입니다. 다만 양해각서에 써있는 문구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그 구속력을 가지고 손해배상을 어떻게 할지 이게 좀 어려울 뿐인 것이지. 자, 문제 네 번째. 가계약서라는 걸 쓸 때가 있죠. 보통 그거보다는 양해각서 또는 MOU라고 이제 칭해지는데요.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쓴 MOU 하나, 오늘 제가 검토했던 MOU 한번 공유해 볼까요? 어떤 A라는 출판사가 있는데 MOU를 맺어요. 어떻게 MOU를 맺냐면은 제작사랑 그 다음에 연기자가 있고, 이게 보통 영화 제작사가 출판사 거에 그 말하자면 웹툰이라든가 아니면 소설 같은 거를 이제 가지고 가서 2차적 제작물로 쓰는 것이 보통의 이제 출판사의 계약인데요. 어떤 MOU였냐면 오늘 제가 검토한 것은 이제 말하자면은 문해진흥기금 같은 거에서 테스트베드 같은 걸로 지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말하자면 외부에서 진흥기금으로 온 돈을 가지고 한번 쇼케이스라 하던데 쇼케이스로 작은 스몰 작품을 하나 만들어 보는 거예요. 누가? 또 이거 연기자도 뭐 예컨대 대학 같은데 연기 학원 같은데 하고 제휴해 가지고 좀 이렇게 알바식으로 그래서 적은 돈으로 한번 이게 작품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또는 시장 반응이 어떤지를 테스트해 본다. 이런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한 건에 뭐 지원금 받아봐야 100, 200만 원 받으니까 별로 이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큰 돈이 이익이 나진 않아요. 근데 출판사 A 입장에서는 사실은 다 이게 영화화 되지가 않거든요. 다 이렇게 영상화가 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상화가 될지 안 될지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기금이 와서 한번 테스트 해보니까 반응이 좋네? 야, 이거 팔아먹어야지. 제대로 팔아먹어야지. 하는 기회가 되겠죠. 그런 MOU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첫째가 원작 개발 단계가 있고요. 갑자기 출판사에 디테일이 나와서 죄송한데 그냥 이거는 상식으로 알아둡시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말한 쇼케이스 발표 이제 제작 단계가 있습니다. 자, 원작 개발 단계에서는 사실은 자, 내가 리스트를 딱 주겠죠. 아, 여기 20가지 리스트 줄 테니까 이걸로 한번 영상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찍어 보세요 해가지고 개발 단계에서는 검토만 하겠죠. 근데 쇼케이스를 제작하면서부터는 이미 이제 돈이 투입되고 물론 뭐 큰 돈은 아니라겠지만은요. 제작에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였냐면은 쇼케이스 제작 후 6개월은 3개월이었다. 3개월은 우선 협상 기간을 준다. 요게 이제 MOU에 나와 있거든요. 자, 이게 이제 제가 검토한 핵심이었는데. 자, 어떤 이해관계가 문제될까요? 이 A 회사는 이 영상 제작자하고는 단지 뭡니까? 그냥 일종의 테스트로 저렴한 비용으로 한번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 정도의 약한 이해관계죠. 그러면은 어느 단계에서도 진짜 제작사가 보통 한 사용료가 기본 1억 정도 된다 합시다. 1억을 주고 만약에 계약을 체결한다면은 어느 단계에서도 A는 자, 너는 브레이크. 이제 난 바로 여기 계약할래. 이렇게 되는 게 출판사는 이익이거든요. 제 말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MOU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본 계약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락 2조에서는 각자 역할이 뭐고 막 이러고 나온 다음에 3조 1항에 딱 써 있어요. 본 계약은 양 당사자의 통지로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그랬더니 이제 담당자는 근데 변호사님 이렇게 돼 있으면 뭐하라고 계약을 맺어요? 라는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은 논리적인 정합성을 위해서는 적어도 요 단계, 그러니까 즉 쇼케이스 제작 완성 후에 3개월 동안의 우선 협상을 준 기간 동안은 그 제작사를 보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논리적인 정합성인 거고 정말 여기서 무슨 큰 돈을 들인 것도 아닌 상태에서 진짜 고객이 나타났는데 그러면은 버릴 겁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럴 수 없지요. 그럼 냅두세요. 이게 MOU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약간 모순에 빠져요. 역으로 지금 저는 제작 A라는 출판사 원작 쪽에서 생각했으니까 그런데요.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제작사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20개 중에 20개를 다 검토해 가지고 그 중에 한 3개를 골랐어.
3개를 골라서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쇼케이스로 1개가 제작이 됐어. 이것도 또 에너지가 많이 들었죠. 그래가지고 야 이거 테스트해가지고 잘하면은 내가 바로 이제 뭐 한번 제대로 본계약도 해봐야지라는 찰나에 갑자기 딱 딴 놈이 등장해서 낚아채 가버렸어. 억울하잖아요. 억울해요. 그러면 사실은 그 제작사 입장에서는 어떤 역제안을 해야 되냐면은 이 MOU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적어도 이 MOU에다가 얼마 아니면 포함할 때도 적어도 이 쇼케이스 제작 단계만큼은 보호를 하고 싶다면 거기다가 또 일정한 비용을 더 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원래 독점권을 주는 데는 대가가 따르는 거거든요. 공짜가 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제작사가 특정 작품에 대해서 별도의 계약을 통해 가지고 뭐 대가를 지불한 경우에는 뭐 독점권을 보장하기로 한다. 이거는 구속력이 있다. 이렇게 또 역제안할 수도 있겠죠. 이를테면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일단 정리 먼저 다시 합시다. 가계약도 계약이다. MOU도 계약이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MOU니까 뭐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죠. 그게 아니에요. 원래 아무 말이 없으면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다만 MOU가 본계약과는 다르기 때문에 MOU의 특징상 이 언제든지 자율 해지하는 조항 같은 걸 넣어버린단 말이에요. 또는 본계약의 내용은 구속력이 없다 이렇게 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본계약에 구속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재판도 못하고 저쪽에서 뭐 계약을 위반해도 할 말이 없다 이 얘기거든요. 구속력의 핵심은 재판이에요. 재판에서 상대방한테 강제하는 이 계약을 너 이행해 하고 강제하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다시 MOU 강의로 돌아오자면은 가계약이나 MOU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다. 다만 그 문구에서 구속력이 배제되거나 또는 언제든지 해지를 할 수 있다는 식의 그 약화된 조항들이 있다 보니까 필요한 구속력, 또 다른 구속력은 또 어디 필요할까요? 비밀 유지 같은 거. 그러니까 비록 본계약은 체결을 안 했는데 가계약 MOU 진행 과정에서의 어떤 정보라든가 비밀은 보호를 할 필요성이 있겠죠. 그건 구속력이 있어야 되겠죠, 또. 그러면은 본 조항 중에 몇 조에 대한 비밀 유지는 구속력이 있다 하고 써놔야 되는 거고요. 배제되더라도 예외적으로 있다 하고 써놔야 되는 거죠, 내 말은. 자, 그래서 실제로 근데 사실 MOU는 법률 문서라기보다는 비즈니스 문서라고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저보고 출판사에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 계속 묻길래 제가 그 사업을 안 해서 왜요? 그러면은 저 제작사와 어느 조건에서 타협이 될지의 타협점은 그 당사자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적절한 타협점이 어디까지일지는 저는 이제 법률가니까 서로 이해관계 이렇게 갈릴 수가 있네요. 그럴 때 이쪽에서는 이런 니즈가 있겠네요. 그거 A 입장에서 허용해 주실 수 있겠어요? 어느 정도 허용하시겠어요? 그럼 협상해 보세요. 그러잖아요. 변호사가 이거는 그 구속력을 부여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무슨 근거로 무슨 리스크 관리로서 나는 모릅니다. 그런 비즈니스 코멘트는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영역은 비즈니스 코멘트를 해야 되는 영역이죠. 변호사와 달리, 외부 변호사와 달리.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저울질에 들어가야 되고 아주 깊은 대화가 필요하겠네요. 자, 그래서 MOU라는 것은 Memorandum of Understanding, 본계약 전에 잠정적인 합의를 문서로 정리한 것인데 어쨌든 명칭 자체로서 무슨 계약의 효력이 배제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조항의 해석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래서 구속력을 배제하려면 명시적 조항을 두는 것이 좋다. 원칙으로는 아무 말이 없는 MOU다. 구속력이 있습니다. 재판이 됩니다. 아무 구속력 배제 조항이 없을 때는 그대로 구속력이 있다가 원칙입니다. 다만 모호하기 때문에 원래 그 양해각서에 써 있는 문구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그 구속력을 가지고 뭐 손해배상을 어떻게 할지 이게 좀 어려울 뿐인 것이지